이곳은 로어노크 섬입니다. 영국에 월터 롤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영국에서 그 동부의 명문가 출신의 사람이었고 미국에 와서 신대륙을 개척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세운 인물이었죠. 사실 지금 그 미국의 버지니아주라는 곳 있잖아요. 그곳의 발견자이기도 해요. 월터 롤리. 자, 그는 신대륙의 그 다양한 곳에 도착을 해서 그걸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또 개척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섬이 그래서 어디 있는데요? 이 로어노크 섬은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지도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보이시죠? 그곳 옆에 작게 있는 로어노크 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발견한 이 로어노크 섬, 그곳에 새로운 식민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그 땅이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를 막 운영을 하려고 막 열심히 해보는데도 잘 이제 농사가 안 되니까 식량난이 극심하고요. 게다가 원주민, 그 인디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다툼이 있고 대립이 있어서 상당히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 월터 롤리의 동료였던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 개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존 화이트는 로어노크의 관리자로 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 영국에 살고 있다가 월터가 불러가지고 야, 너 여기 좀 와가지고 이곳을 관리하는데 좀 도와줘라 해서 가족들과 다 함께 그가 영국에서 로어노크 섬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가 오고 나서 섬은 많은 것들이 변하게 돼요. 그는 일단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인디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화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면서 뭐 인디언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뭐 그래서 이제 많은 대립들을 없앴고요. 또 식량 문제가 그때 좀 심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많이 뭐 개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다가 그게 점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식민지 나라 그 사정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게 영국 당국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 내가 영국에 잠시 돌아가서 이 로어노크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이곳에 조금 더 지원을 줄 것을 요청을 해서 내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에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요. 자, 그렇게 그는 무사히 영국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당초에 빨리 지원만 얘기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영국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전쟁인지 아니면 그 시대적인 배경의 전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려는 배가 지연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간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결국에 원하는 영국의 원조를 얻어내고 다시 배를 타고 그는 이 로어노크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는 다시 밟은 로어노크 땅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식민지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곳엔 분명 새로 개척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인디언들도 있었는데 식민지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마을은 황폐해졌고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팀들과 조사대와 돌아왔을 땐 단 하나의 단어만 이곳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기 써져 있는 크로아톤이라는 단어만 나무에 쓰여져 있었대요. 그가 떠나기 전과 달랐던 건 이 크로아톤이라는 단어 하나예요. 그러면 로어노크 섬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냐? 약 115명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 전부가 싸그리 사라집니다. 왜요?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어요? 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설은요. 이제 이 로어노크에 섬의 원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했다가 그 이주한 곳에 다른 원주민들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전멸했다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지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은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른 족장이 있었대요. 파우아탄종의 족장에 따르면 이 로어노크의 식민지인들이 이 원주민들과의 동맹 참여를 거부했대요. 특히 그 거부를 많이 했던 다른 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괘씸하다고 느껴져서 이 다른 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딱 정답이 나왔어요. 시체가 없어요. 다른 부족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다면 시체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보통 한 마을이 다른 마을을 점령을 했을 때 뭘 하죠? 자기가 이걸 점령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목을 걸어놓기도 하고 시체를 널브러 놓기도 해요. 그런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가설은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로어노크는 영국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식량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존 화이트가 영국에 갔어요. 지원 받으려고.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혹시 존이 우리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 같이 큰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자 해서 영국으로 가다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는 설이에요. 로어노크를 존 화이트가 떠날 때는 그가 타고 간 배가 한 대 있었지만 분명 다른 배들도 몇 척이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어요. 자, 또 다른 가설로는요. 혹시 이 미국 원주민들과 그냥 섞여서 산 게 아니냐. 가서 섞여져서 살다가 그들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왜냐면 실제로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굉장히 큰 부족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부족한테 이제 엉겨붙고 가서 살려다가 뭔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라진 게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기상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이 있어요. 16세기 후반 이 로어노크 섬 일대의 기후를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1587년부터 1589년까지 이 로어노크 섬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기가 존 화이트가 영국에 있다가 로어노크로 돌아간 시기와 비슷하다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까 먹을 게 없어져서 로어노크 식민지들이 그냥 때로 이주한 게 아니냐라는 힘을 보태줍니다. 이주한 게 아니냐라는 가설에 좀 힘이 더 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나무에 남아있었던 크로아톤이라는 단어는 뭔데요? 크로아톤이란 단어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로어노크의 남쪽에 위치한 또 다른 작은 섬의 이름이에요. 현재는 그 섬의 이름이 헤트리스 섬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섬에 로어노크 섬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남쪽 섬으로 우리는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메시지를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닌가요? 근데 그 안에 없어. 그 섬에 없던데? 그럼 그 섬으로 옮겨가다가 혹시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닐까요? 여전히 여러 가지 가설만 남은 채 왜 로어노크에 남아있던 151명은 싸그리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